자, 이제 서울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을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전에도 한번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 소비 쿠폰이 일으켰다라는 건 누구도 믿지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연구 기관이나 공적 기관에서도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막 던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가격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은 오세훈이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임 시장 때보다 연간 15,000호에서 2만 호씩 적게 공급했던 게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특히 26년 내년은 공급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네. 이렇게 공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토호제 올해 상반기에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불안 심리 자극해서 매수 촉발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오세훈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각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다니면서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더 매물이 잠기게 만들고 사람들은 또 재건축 재개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죠, 이 사람이.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이것도 선의로 해석한 이 정책도 자기는 선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선의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줄 수 있는 정책은요. 20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때 해가지고 주택을 빨리 공급을 했었어야죠. 빨리 네. 사업을 가게 만들었어야지. 그때 왜 안 한 거예요? 지금 한참 주택 가격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0. 오히려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켜서 예. 매물이 잠긴다. 오히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금. 그 당시 23년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다음 스텝, 대통령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이게 보기 좋게 그런 이제 꾸미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한강버스도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죠. 한강버스도 자 처음엔 출퇴근 용도까지 가능한 대중교통이라고 선전했었죠. 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네, 인식하고 그랬다가 있었어요. 출퇴근용은 안 되는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국감 때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고 그러고 있어요. 속도가 왜 중요하냐. 그 대중교통인데 속도가 안 중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네. 한 달 정도 안전 테스트하는 운행을 했었잖아요. 하도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배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감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배 바닥을 수리했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선 내에 좌석을 수리한 정도만 수리를 했다는 정도의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네. 서면 답변도 허위 서면 답변은 위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망으로 지금 관리하고 하면서 네. 어떻게든 사업은 계속 가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관광용으로 하면서 관광용에 맞는 그런 안전관리라도 하면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였고 이제 사고를 은폐한 의혹 네. 이제 불거져 있는 불안합니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둘러 운항 예. 제기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전 점검 같은 거 하고 나서 운항 제기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을 한 다음 날 뉴스에 사고가 은폐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불안합니다, 솔직히. 예. 예. 불안한 상황을 이제 보고 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감장에 나와 있는 모습도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강버스 진짜 왜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유람선. 유람선을 네. 근데 하고 싶었다. 유람선으로 보기엔 또 유람선으로 하고 있는 게 또 있고 있는데 네. 또 유람선으로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 이게 버스다 보니까 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밀폐된데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는 있지만 네. 보통 유람선은 바깥에서 바람도 맞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버스다라는 말을 포기하지 못했고 초기 컨셉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진짜 버스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본격 유람도 아니고 대중교통은 확실히 아니고 그렇죠. 막 이런 애매한 수단이라서 여기에서 뭐 홍보비라든지 뭐 야경 조성하는 데 쓰는 돈이라든지 뭐 정원을 뭐 눈길 닿는 데마다 다 정원을 만들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네.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효용성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버스가 한강버스가 다니는 그 강변으로 해서 뭔가 또 꾸미고 해야 정원을 되니. 만들어라고 지시를 이미 했고
밤에 야경이 좋아야 되니 야경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왔고 홍보를 더해라. 홍보비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밝혀진 이 여러 사고 얘기도 있지만은 운항 재개한 한강버스가 저반 중에 충격으로 거기 이제 스타벅스 매장 전원이 정전됐다. 나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중교통은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일정한 속도를 보장해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속도를 보장하려면 저반 이한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각종 변수가 차단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서둘다 보니까 저반하다 부딪히고 네. 이한하다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안전점검 좀 철저히 하자. 네. 그다음에 정 안 되겠으면 대중교통이란 딱지 떼고 그냥 유람으로 가고 좀 더 유람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근데 서울시는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안정성과 저반 이한 숙련도가 향상돼서 정시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도 있었고 지금 근데 보니까 참 이제 이것도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예. 실컷 운항하다가 중단해서 훈련시켜서 다시 하고 원래 보통은 이런 교통수단을 오픈하고 대중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하죠. 네. 하다가 중단하다가 하다 이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자기 치적이 필요하고. 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기자들이 직접 이거 이제 타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어 안내 방송도 부족하고 안내도 부족하고 선착장에 내리라는 안내 방송도 제때 나오지 않고 뭐 정해진 출발 시각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도 많고 구명조끼 등 안내하는 안전 안내 미흡하고 안전수칙 영상만 내보낼 뿐 안전수칙 안내 오디오도 작게 들리고 구명조끼 철검법 비상장소 위치 같은 위급상황 시 대처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안내는 없고 199명 정원 버스 안에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2개뿐이고 영상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한 40적 정도 되고 야 이거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것뿐만 특히 아니라 안전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이면 사람들이 우 타고 우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아, 원래대로라면. 예, 예. 사실 그러면 배는 되게 위험한 게 취객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죠 돌발 상황들. 네, 그래서 보통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운항하는 여러 여객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분증 확인 다 하고 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외가 적용돼서 그런 절차 다 안 하는데 사실 안전에 무방비인 건 맞아요. 우 타고 우 내리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좀 더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대중교통이라는 말로 네. 커버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통한 이제 이용객 증가라든지 또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걸 유람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원래 그걸- 한강 크루즈 얘기 계속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세훈이. 네 이번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네. 물에 대한 또 집념 뭐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있던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다 이미 내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관광용으로 예. 즐기실 분들은 뭐 여유 있게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호기심에 좀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한 미비점 걱정이 계속 여전히 걱정은 된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이 감사의 정원 이 조성을 하겠다. 감사의 정원 참 난립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까지 네, 하시고 어제 기자회견 문제점을 했는데요. 지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100m짜리 태극기 봉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시민들이 그걸 왜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광화문광장에 왜 그걸 예, 만들어? 사업을 포기했는데 변형된 게 이 감사의 정원이에요. 감사의 정원. 예, 뭐냐면 6.25 때 참전했던 22개국으로부터 자국의 네. 석재를 제공받아서 그 석재로 정원을 꾸미겠다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광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기도 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굳이 밭드로총 모양의 그런 석상들이 쭉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데 네. 22개국 중에 그래 돌 보내줄게 하는 나라가 6개국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원래 의도했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용산에 전쟁기념관도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 그런 컨셉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2개국이 다 안 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서 네. 용산 쪽에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광화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고 다양한 의미를 담을 공간이니까 네. 뭐 6.25 참전국들을 기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에 힘입어서 좀 거기서 하지 말자는 시민들의 여론이 세요. 근데도 이제 계속 하겠다는 거죠. 예. 파트너총 석상을 만드는데 여기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예산이 한 200억 이상. 200억이요? 예. 뭐 서울링 1조 2천억. 예. 예. 그다음에 노들섬 네. 3천 거의 4천억 원. 4천억 원. 예. 한강버스 지금 벌써 한 1,700억 넘게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좀 불효불급한 돈들을 좀 줄여서 지금 마을버스 마을버스 예, 그것도 지원, 불안불안하죠. 그다음에 서부선이란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이게 네. 공사가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어요.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또 지연되는 동안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러우 전쟁 있고 막 그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들이 조금 더 공사 단가를 달라고 있는데 예. 그런데 조금 주면 이게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경전철. 그러면 서울 강북에 있는 여러 구에 7개 구의 구민들이 편하게 강남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을 좀 쓰면 안 될까? 진짜 안 되겠니? 그러니까 예전에 세빛둥둥선부터 해가지고 뭐 DDP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간 디자인 서울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1조 몇천억 뭐 이런 네. 돈 있으면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서울, 소아과 오픈런 없는 서울,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예, 그 그래. 강남북 그렇네요. 교통 격차가 없는 서울. 시민의 발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이렇게 많은데. 네. 그 시민들의 삶을 편하고 시민들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비용으로라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드리고 그게 자신의 지적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링이 막 돌아가고 뭐 한강에 배가 떠다니고 뭐 그렇네. 뭐가 좀 우선순위가 앞섰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가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가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5일 어제 있었던 조앤 CNI가 스트레스 뉴스 의뢰로 지난 1일 2일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차기 서울시장 진보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3%,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0%, 김민석 총리 8%, 조국 비대위원장 7.3%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장경태 의원이 한 2.8%로 들어가 있네요. 2.3%. 네. 근데 장경태 의원은 시당위원장 사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아예 후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들어갔어요 이 여론조사. 예.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본인도 당황하던데. 그래요? 저는 출마도 못 하는데 왜 들어간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예. 좀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꽤 많은 상대적으로 포인트를 얻는 네. 홍익표 의원이 빠졌고 박홍근 의원도 빠졌어요. 그렇네요. 네. 그게 좀 다른 여론조사 상당히 다르죠. 그렇게 보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다. 알겠습니다. 누군가 원했겠죠 이런 결과를. 누군가 원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